잠깐만요. 예, 아까 그 이수영님 말씀하시기로 최저임금 인상과 또 기업의 해외 이탈 현상의 상관관계 부분에 있어서 약간 지금 입장이 갈렸는데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와서 그 대통령 대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내년까지 두 자릿수 인상은 좀 무리라고 판단을 하시죠? 이거는 참 그 답변 자체가 이제 조심스러운데요. 이제 분명한 것은 그때 공약이 2020년까지 1만 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대통령이 1만 원이라는 공약에 얽매이지 않겠다 하신 것은 저는 그 나름대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1980년에 레이건하고 카터가 맞붙었던 중요한 경제정책의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바로 최저임금제. 그 이후로 10년 동안 미국이 최저임금제를 올리지 않았어요. 우리하고 상황이 물론 다르지만 저는 올리는 저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일자리의 실태를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통계로 자인했잖아요. 자기네가 엄한 데 돈 썼다는 걸. 그래서 구조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명박 정부라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라고 구조조정을 안 하고 싶었겠어요?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일자리 잃는 사람도 생기거든. 그럼 바로 정치적 타격으로 오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번에도 노동 생산성이 올랐다는 것은 투입 요소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10사람이 1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은 9사람이 10개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개를 똑같이 만드는데 옛날에 10명이 들었는데 9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1명은 당연히 일자리를 잃어버리죠.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야지 이걸 갖다 그대로 유지하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유지가 되지 않고 계속 노후화되고 낙후화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고 근데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이제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난 적정한 수준이 뭔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합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속히 올랐냐면은 지난 두 정권 동안에 하나도 안 올렸던 거예요. 청와대에 있으면서 저도 반성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돼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런 회한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이거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동시에 풀었으면 어땠을까?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우선 5월 10일 날 취임했는데 사실은 그게 7월 달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어야만 했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곧바로 이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니까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든지 식대라든지 무슨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고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말처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물론 임금이 당장 올라가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부담을 느끼는 한계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을 하소연하겠지요. 하지만 정부는 그것을 상쇄시키고 그런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다른 정책적 수단들을 동시에 강구했다. 그런데 너무 최저임금을 이를테면 희생양 삼아서 공격한 겁니다.